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계 부이생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황 리뷰를 좀 길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시황 위주로 이제 말씀을 쭉 드리겠습니다. 장이 상당히 만만하지 않죠? 장이 상당히 힘든 장입니다. 그래서 수치로만 본다고 해도요. 코스피는 199개 상승 683개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484개가 하락을 했고요. 1676개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연한 하락장입니다. 코스피는 1.56%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77%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본장도 많이 빠졌는데요. 1.30% 정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이 시간 현재 열리고 있는 홍콩, 중국 증시도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는 1.05% 정도 원화가 올랐어요. 그래서 환율이 이제 상당히 오늘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환율이었어요. 화두는 환율인데요. 왜 환율이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느냐? 일단 미국에서 지금 국채를 팔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3년물, 10년물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국채가 잘 팔려야 되잖아요. 빚을 얻어야 되잖아요. 좀 미국도 빚을 얻어서 쓰려고 그러는데 안 팔려요. 물건을 안 팔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싸게 주거나 뭔가 몸에 모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국채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금리를 조금 더 올려줄게.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려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화는 약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니까 외인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외인들이. 그래서 오늘 장을 본다 그러면 코스피에선 7,839억이 매도가 됐고요. 현물은 선물은 6,244억을 외인들이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는 거의 1조 가까운 수치였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좀 매수가 들어와서 좀 줄었습니다. 한 2, 3천억이 줄었어요, 지금요. 코스닥은 다행히도 이제 한 400억, 405억 정도를 외인들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가능한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과연 이제 왜 이렇게까지 우리 장이 아작을 나야 되냐? 미국 장이야 오른 게 있으니까 차익 실현에 뭔가 이슈가 있으면 차익 실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금요일 날 또 발표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제 미국장이 빠진 거는 이제 그 금요일 날 발표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인플레에 대한 두려움 얘기가 나오지만 미국장은 이제 기본적으로 오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또 빌미를 잡아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고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연준 위원들이 나올 때마다 얘기가 인하를 할 듯 하다가 인상을 할 듯 하다가 그대로 갈 듯 하다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올랐으니까 이 지수 미국장이 계속 오르면 이것도 인플레 한 요인이 되잖아요. 주식이 계속 오르면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은 계속해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탄을 지금 우리는 그 연준 위원들 말에 대한 유탄을 맞고 금요일 날 미국 지수 발표하는 데에 대한 유탄을 맞고 그다음 미국 국채 발행하는 유탄을 맞고 이 약소국의 서름을 완전히 다 느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국내적인 문제로 본다 그러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지금 금투세 문제 이거 빨리 돼야 돼요. 오늘 금투세 때문에 여의도에서 지금 집회들 하는데요. 이거 지금 금투세 유예해야 됩니다. 유예거나 아니 폐지를 해야 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막이 뭐하지만 지금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도 있어 보이잖아요. 외인들 눈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지만 북한에서 저렇게 보내갖고 오물이 나온다 뭐한다 그럼 외인들 눈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가 중동에서 어떤 사태가 그런 게 발생하면 그렇게 안 느끼겠습니까? 이 지정학적 문제 좀 완화돼야 돼요. 아주 탈북자님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고향 땅에 계신 분들한테 뭘 전달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충돌할 수 있는 건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이게 주식시장의 문제가 되니까 하는 겁니다. 제가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간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평화입니다. 평화.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
리스크 없어야 되고 금투세 폐지해야 되고 이거 제가 생각하는 그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하여튼 뭐 이런 종합적인 이유들로 해서 우리가 밀렸습니다. 또 하나를 이제 더 굳이 본다 그러면요. 지금 6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걸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외인들이. 근데 공매도 재개가 안 되니까 두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선물 프레이를 함으로써 수익을 가져가고요. 그죠? 공매도로 못 버는 걸 선물 프레이를 해서 가는 겁니다. 선물을 70% 외인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선물 프레이를 해서 가져가고요. 또 이제 오늘 물량 자체가 막 나온 물량들 자체가 이 공매도 하려고 했던 물량들까지 오늘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까지 이제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요인들로 해서 지금 우리 장이 지금 어제 오늘 뭐 상상할 수 없이 밀린 거잖아요. 이건 뭐 지금 거래량도 적은 거래량이 아니에요. 코스닥도 지금 거래량이 좀 나왔고요. 코스피도 거래량이 좀 나왔어요. 사실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거래량이 그동안 너무 이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는 건 참 좋은 분위기인데, 이게 하락으로 가니까 이게 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씩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부터요. 코스닥은 이제 보시면요. 지난번 여기 이거 최저점은 지난번 4월 19일 날 최저점은 824입니다. 824포인트요. 종가 기준에서 최저점은 16일 날이 832였고요. 17일 날이 833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는 832가 최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그어볼게요. 그러니까 장중 기준으로는 여기가 이제 물론 장중보다 종가가 더 중요해요. 근데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 여기가 최저점이 되는 겁니다. 종가 기준으로는요. 종가 기준으로 여기가 최저점이 되는 거예요.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832가 최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831이라는 기준은요. 여기 종가 기준 831보다 더 최저점이 된 겁니다. 최저점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가 기준으로는 최저점을 깬 거예요. 종가 기준으로는요. 이건 뭐 지금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여기 갭이 있었던 건데 요거는 이제 여기서 메꾼 거고 이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좋은 분위기는 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주봉으로 좀 본다 하더라도요. 주봉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어디까지 더 갈 수 있냐면은 이번 주봉 여기 이제 120선이 있잖아요. 주봉 120선이 826. 월봉으로 본다 그러면 월봉 여기가 월봉 이제 20주선 월봉 20주선까지가 823. 그러니까 826, 823 여기가 이제 주월봉으로 봤을 때는 최저점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 여기 타치했던 지점이 824. 그러니까 지금 내일 한 방이 요 정도를 더 열어놔야 될 가능성이 지금 보입니다. 요 정도요. 여기를 열어놓을 가능성이 보여요. 자, 그럼 823하고 831이면은 몇 포인트인가요? 잠시만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해보려고요. 예, 아직도 한 1% 정도, 1% 정도가 더 있는데, 요거를 이제 내일이 금요일장이고 내일 이제 미국 지수 발표가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석이 될지 모르겠어요. 찍고 돌았으면 제일 좋은데 내일 금요일장이라 과연 그런 밑거리를 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하나가요. 왜 여기까지를 보냐면요. 지금 그 정도를 밀어야 이런 웅덩이가 생길 것 같아요. 이런 웅덩이가. 지금 여기 웅덩이가 안 생겼잖아요. 지금 아직 안 생겼습니다. 웅덩이가 생기려면은 그 정도까지 좀 밀어야 웅덩이가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요. 코스피로 본다 그러면요. 코스피로 본다 그러면 너무 멀었죠. 근데 여기까지 갈 가능성은 지금 없다라고 보이고요. 코스피는 여기 지금 120주선이
2630입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보면 20주선을 깼어요. 20주선을 깼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 60주선까지 가면 2600도 깨는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운영하는 거 카톡방이랑 뭐 이런 데서 말씀드렸지만 2600 가면 우리 PBR 0.9입니다.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지금 없다라고 보여요. 5주선도 당연히 깼죠.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가 2553을 지난달에 찍긴 찍었는데요. 거기까지 다시 밀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또 밀어서도 안 되고요. 근데 역시 코스피도 살짝 지금 2620, 2620까지 밀어야 코스피도 이 정도의 웅덩이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2620이라 그러면요. 코스피도 이제 0.5% 정도, 0.5% 정도 더 추가 하락의 여지들이 지금 있어요. 여기까지는 안 내려갈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깨면은 이제 내려갈 수 있죠. 그러면 좀 상당한 리스크 관리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전부 지금 이제 현금화해서 단타 위주로 가야 되겠죠. 자, 뭐 그럴 위험성이 있는데, 지금 가장 큰 이제 이 지수에 대해서는 쭉 제가 갖고 있는 견해들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견해들은 말씀을 드렸고요. 어차피 지금 이제 그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외인들 손에 있어야 된다는 게 슬프긴 슬픕니다. 좀 우리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금투세 이런 것들 좀 빨리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 삼성전자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삼성전자를요. 오늘 이제 가장 큰 게 내부적으로 말씀드릴 것 중에 삼성전자가 하나 더 있잖아요. 지금 이제 파업 예고를 했다 그러는데, 뭐 하루 연차 휴가를 낸다 그러지만 사실 그 자체는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그 자체는 큰 거 아니고 충분히 그 권리를, 또 노조가 있으니까 권리를 내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인정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니는 직원들만의 회사가 아니잖아요. 나라의 회사고, 이 삼성전자에 의해서 우리나라 경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니, 또 삼성전자가 지금 엔비디아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하니 요구하시는 것들을 조금 참았다가 엔비디아 문제가 해결된다니 하시면 얼마나 좋았겠냐. 또 외국 사람들은 파업이나 노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워서,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회가 진행은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3시, 아직 4시가 안 됐으니까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뭐 막 그 시간에는 조금 반등은 줄 것 같으네요. 자, 삼성전자 보면요. 오늘 외인들이 잠깐 사는 듯 하다가 오후에 확 밀어버렸어요. 아까 이게 분명히 조금 사는 듯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방에다가는 막 올려드렸는데 확 다시 다 매도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외인들이 지금 삼성전자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쳤고요. 지금 이제 하이닉스 반도체 지금 뭐 보루인데, 하이닉스도 오늘 약간의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위험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물론 하이닉스도 지금 11선을 깼어요. 여기 11선을 깼는데, 뭐 이 정도 선에서 하이닉스는 막지 않겠나 싶어요. 하이닉스는요. 오늘 전체적으로 뭐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외인들도 하이닉스 많이 매도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외인들이 던지는 바람에 밀렸지만 하이닉스는 뭐 그 정도까지 밀리지는 않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그 지수에 대한 것들은 이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지수에 대한 거는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뭐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힘을 내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지수에 대한 거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만 말씀을 드리고 끝나면 뭔가 좀 섭섭한 이런 감이 있으시잖아요. 뭔가 섭섭한 감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6월 달에 어저께 이제 시간에 그 오른 종목들 중에 Y랩이라는 종목이 시간에 상한가를 갖다 풀려갖고 7%에 끝났다가 오늘 이제 막 떨어졌죠. 그쵸? 많이 떨어져서 끝났어요. 그쵸? 자,
6월 달은요, 이 와이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보면은 컨텐츠들이 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와이랩이 6월 달에 네이버가 지금 일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아니라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죠. 뭐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거지. 아무튼 근데 네이버 웹툰이 이제 미국 상장을 하게 되니까 그 뉴스 자체가 그게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상장을 한다 하는 뉴스면 끝났다 재료 소멸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쿠팡의 미국 상장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 상장될 때까지 뉴스가 계속되는 거고 실제로 상장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큰 거기 때문에 미국의 나스닥 상장이라는 건 이건 조금 더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물론 외인들도 많이 매도를 쳤어요. 그래서 이 관련주들을 쭉 보면요, 와이랩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대장주로 치고 나간 게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예요. 근데 이제 바닥에서 시작을 했어요. 바닥에서. 그쵸? 바닥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관심 종목에 놓고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콘텐츠 관련주들을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바닥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건 꼭 관심 종목에 놓고 저는 6월 달에 이쪽에서 한번 움직임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관심 종목에 놓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핑거 스토리라는 종목이 있어요. 핑거 스토리. 이것도 완전 바닥이죠. 이거 바닥이에요. 핑거 스토리 이게 지금 언제 상장이 됐냐면은 22년도에 상장이 됐어요. 완전 바닥이죠. 뭐 이 정도면. 그쵸? 주봉을 보셔도 완전 바닥이잖아요. 주봉으로 봐도. 그쵸? 뭐 월봉이나 주봉이나 같으냐 거의 바닥에 위치하고 있어요. 또 이 종목도 지금 아직 거래량이 오늘 터지지는 않았는데 주시하고 좀 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한동안 한동원주로도 분류가 됐었죠. 이게 한동원주로요. 그쵸? 배우 이정재 관련으로 해갖고 많이 갔었는데요. 뭐 이것도 이제 문화 콘텐츠 종목이다. 또 게임주이면서도 뭐 조이스틱. 근데 이런 건 차트가 지금 별로예요. 거래량도 안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랩. 뭐 와이랩 이거는 여기서 도망간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매집의 한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미스터 블루. 뭐 마찬가지겠죠, 오늘요. 그 다음에 DNC 미디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매집의 과정입니다. MBT. MBT가 아주 훌륭해요. 그쵸? MBT. 자, 이렇게 보셨죠? 차트들 보실 줄 아는 분들은 차트 돌리는 것만 보도 저거 지금 어느 종목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막 생기셨을 거예요. 그쵸? 어떤 게 생기셨나요? 일단 거래량이 터진 키다리 스튜디오가 하나의 방법이고요. 거래량은 없더라도요. 지금 오늘 하나의 매집 과정으로 만든 DNC 미디어 이런 종목도 좋은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MBT 이것도 지금 바닥에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좋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이제 관정해 놓고요. 6월 달에 콘텐츠조가 시작하면은 이 종목 중에 하나 정도는 모아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편안한 오후 되시고요. 너무 이제 겁내지 마시고요. 지수 조금 남았습니다. 이제 조금요. 그리고 어려우신 분, 힘드신 분은 연락 주시고요. 이 전화로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